자, 오늘은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술가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는요, 뭐가 있었는지만큼이나 뭐가 없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예술가들에겐 엄청난 영감이 됐어요. 앤디 워홀의 타임캡슐이 딱 좋은 예인데요. 매일 쓰던 물건들을 그냥 상자에 담아서 자기 삶의 아카이브를 만든 거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콩코드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요. 그러자 이 평범했던 물건들이 갑자기 섬뜩하게 다가온 겁니다. 마치 이 아카이브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비극을 미리 기록해둔 것 같았죠. 아주 기묘한 부재의 기록인 셈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아카이브를 이렇게 봤던 건 아니에요. 19세기의 사람들은 훨씬 더 큰 꿈을 꿨거든요. 1800년대 후반의 목표는 정말 대단했어요. 뭐였냐면 시간 자체를 완벽하게 포착해서 보관하겠다는 거였죠. 이 꿈의 핵심에 바로 출처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1881년 베를린에서 시작됐죠. 이게 뭐냐면 주제별로 섞지 말고 나온 곳 그대로 묶으란 얘기예요. 원래 맥락을 지키려고요. 말 그대로 역사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보존하려 한 거죠. 근데 20세기 예술가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이 꿈에 그냥 반대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덤벼들었죠. 특히 다다이스트들은 1차 대전의 충격과 쏟아지는 서류 더미를 보면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전차표나 넉마 같은 진짜 쓰레기들로 반 아카이브라는 걸 만들었어요. 피카비아나 슈비테스 같은 작가들은 이런 혼돈을 무기로 19세기의 그 질서 강박에 정면으로 맞선 거죠. 여기서 마르셀 듀샹은 한술 더 뜹니다. 야, 그럼 우연도 아카이브 할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1m 길이의 실세계를 그냥 툭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구불구불한 모양을 그대로 보존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통조림된 우연이래요. 완벽한 질서를 추구하는 아카이브를 제대로 비꼰 거죠. 이런 예술가들의 반란 덕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아예 새로운 개념의 아카이브가 등장해요. 로버트 모리스의 카드 파일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그냥 평범한 인덱스 카드 상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카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작품을 만들면서 내렸던 결정, 심지어 오타까지 다 기록한 거예요. 결국 이 제품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를 기록한 아카이브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아카이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과거를 보여주는 창문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변한 셈이죠. 이걸 보면 여러분의 삶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아카이브는 뭘 보여주고 또 뭘 숨기고 있을까요?